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지난 총선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진짜 충격을 받았던 장면이 한 가지가 있죠. 다른 게 아니라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을 보내 사퇴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제 그 친윤 쪽에 있는 패널분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사퇴 요구를 한 적이 없다라고 우기시는 것도 제가 봤는데 진짜 우리가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되겠죠. 그 얘기인 즉슨 한동훈 전 위원장이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 내가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거절했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떻게 정치에 그렇게 생각이 있고 끈앞을 붙잡겠다라고 해도 그런 뻔뻔스러운 거짓말까지 방송에 나와가지고 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그거는 거짓이고요. 분명히 대통령실에서는 한 전 위원장한테 사퇴 요구를 했고 그거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우리한테 충격을 줬던 것은 왜 그러면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전 위원장 사실상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이끌고 있었던 그리고 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었던 한동훈 전 위원장을 사퇴 요구를 했을까?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어떤 측면을 생각해 보든지 간에 한 전 위원장이 총선을 안 이끌면 누가 이끌 겁니까?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아니 스스로 최측근이라고 주장하는 홍준표 같은 사람이 했어야 될까요? 진짜 우리 그러면 탄핵 정국뿐만 아니라 그냥 나라가 망하지 않았겠습니까? 50석이라도 건질 수 있겠어요? 홍준표 맨날 나와가지고 무슨 뭐 이상한 뭐 얘기 하나 하고 앉아 있고 뭐 노만 걸린 것처럼 아무 얘기나 막 하고 막말하고 막 그러고 있을 텐데 지금도 막말하고 있는 양반이. 그러니까 한 전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사퇴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비이성적인 감정적인 처사였습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진짜 대통령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인데 다른 때도 아니고 선거 한가운데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 선대위원장한테 감정적으로 치우쳐가지고 사퇴 요구를 했을까라고 하는 미스테리가 남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얘기가 이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뭐를 통해 가지고 이게 나오고 있냐? 이른바 전대의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뭡니까? 김건희 여사랑 저기 한동훈 전 위원장 두 사람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이게 지금 제일 핫 이슈잖아요. 뭔가 친윤 쪽에서는 이거를 터트려 가지고 한동훈한테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뭐 무슨 뭐 또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의리가 없는 사람이다. 배신자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친윤 쪽에서 터트린 것 같아요. 물론 그랬다가 지금 개망했죠. 여론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한 전 위원장한테 더 지금 공감하고 있죠. 아니 왜 그런 것들을 사과하냐 마냐의 문제를 한동훈한테 그거를 승인을 받아야 돼? 아니 본인이 판단하면 되지. 나아가서 아니면 그거를 대통령한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그거를 한동훈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그것도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당성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거를 반박할 겁니까? 떽떽거리는 거 말고는 없는 것이죠. 그냥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좌파 개딸들이 하는 것처럼 에이 그냥 배신자야.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 20년직인데 이거 말고는 아무런 지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반박을 할 만한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도 물론 반박도 아니지만.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자기들이 예상했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는 것이고 그 결과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인데 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김건희 여사의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유 때문에 한동훈한테 이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라라는 식으로 전달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배경까지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기사 한 가지 저희 좀 띄워주시면은요. 이번에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XX 어떻게 믿냐라고 한동훈을 상대로 얘기했다는 것이고 그 이유가 바로 뭐였다라는 겁니까? 김건희 문자를 무시했다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XX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아마 새로 시작하고 끼로 끝나는 그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저기 그 친윤 쪽에 있는 분들한테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라 그래서 배신자다 보다라고 발작을 일으켰던 게 친윤 쪽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런 식의 얘기에 대해서는 과연 뭐라고 얘기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을 상대로 이 XX 어떻게 믿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는지
있는지를 보니까 사실 제일 처음으로 두 사람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던 게 12월 19일입니다. 바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가 불거졌을 시기죠. 디올 파우치를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 특검 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마치 이제 뭐라고 할까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가지고 이제 1월 달까지 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그 문제를 둘러싸고 윤한 갈등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 거의 뭐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던 그 시기에 친윤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했다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도 한동훈이 충정은 있으니까 잘 다독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상식적인 얘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냐? 야, 이 XX 어떻게 믿냐라고 하면서 어떤 일화를 소개시켜줬다라는 거예요. 바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한동훈이 일십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그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로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권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각에서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윤한 갈등이라고 하는 게 약속 대련이다 보다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 짜고 치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약속 대련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일화를 소개를 하면서 야 한동훈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지금 와이프 김건희 여사의 그 메시지를 갖다가 이렇게나 일십했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몇 번이나 소개를 하면서 분노를 하셨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그 문자 한동훈이 일십했다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의 그 문자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비롯해가지고 가까운 인사들한테 공유까지도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날짜를 봤었을 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던 게 1월 15일, 19일, 23일, 25일 사흘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흘 동안 5차례에 걸쳐 가지고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19일까지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연히 다 일십을 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일과 23일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실에 사퇴 요구하는 얘기가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도대체 대통령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총선 기간 동안에 제일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총선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대위원장이자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한테 사퇴 요구까지 했을까? 얼마나 감정이 상했길래 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이 무슨 뭐 국민 여론적인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에 격분을 해가지고 사퇴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건 설득이 안 됐었는데 이제 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뭐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겁니까? 뭐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나 격분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한동훈이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뿐만 아니라 김경률의 마리 앙뚜아네트 그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일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가 감히 이 XX가 감히 내 와이프의 내 지금 영부인의 이 지금 메시지를 갖다가 씹어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메시지까지 보여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그 메시지가 공개가 된 것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왜? 애당초 그 메시지가 공개가 될 수 있는 루트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공개를 하던가 아니면 김건희 여사 지금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가까운 인사랑 공유했다라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공유된 인사들이 공개하던가 이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김교환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을 해킹해가지고 그거를 패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문자를 이번에 유출시켰을 것 같지는 않고 뭐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경로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문자를 갖다가 공유를 했고 그렇게 공유가 된 사람들이 그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전대에 개입하기 위해서 그거를 깠다라고 보는 게 제일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우리가 예상이 되죠. 뭐 이름을 딱히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가 됐든지 간에 그 결말은 제가 봤을 때 원희룡과 친윤 쪽한테는 거의 정치 세명이 끝장이 나는 걸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보수우파 국민들이 아무리 이렇게 개짓거리를 한다라 그래가지고 흔들리고 있지 않거든요. 이번에 나왔던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물어봤을 때 61%의 지지를 받았고요. 원희룡 같은 경우는 1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비해 가지고 원희룡 같은 경우는 1% 정도 오른 것 같고 한동훈 같은 경우는 1% 정도 줄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예요? 전혀 사실상 아예 지금 미동조차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도대체 이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지, 왜 도대체 이런 식으로까지 파국으로 치닫게 만드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 결과는 고스란히 원희룡과 친윤 쪽이 짊어지게 될 겁니다. 하다하다가 이제는 사적인 텔레그램까지도 깐다. 개딸과 이재명도 하지 않을 법한 짓거리를 우리를 상대로 하고 있다니 진짜 개탄스럽네요. 제발 이런 구태의 그 자체인 정치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싸그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